철학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800년도 초반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설파를 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영국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이제 기술의 발전과 세상의 발전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느끼게끔 발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고요. 여기서 저차원적 쾌락과 고차원적 쾌락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차원적 쾌락은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이런 걸 의미하고, 고차원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동물을 돕거나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 공리주의를 동물에게도 이제 확장을 시킨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970년대쯤에 그때쯤 나온 책인데, 한 50년 정도가 되었지만 굉장히 이제 이 동물 복지와 그다음에 그 동물을 지켜야 한다는 데서 굉장히 이제 교과서처럼 이제 읽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공리주의를 동물에게도 확대해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동물의 행복도 우리가 함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빠져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이 뇌 그림은 누르신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대뇌, 소뇌, 중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적으로 하시는데, 이 대뇌 중에서도 신기질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대뇌 신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이제 뇌 조직인데, 이 대뇌 신기질이 발달한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영장류, 이렇게 고양이, 코끼리, 고래 이런 동물들은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기질에 비해서 절대 그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즉, 이 대뇌 신기질이 많이 발달한 동물들은 사람과 같이 행복, 그 다음에 불행, 고통 그런 걸 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적인 논문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안정감, 그 다음에 행복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호르몬인데, 이 개도 옥시토신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특히 또 사람과 개는 이 옥시토신을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유일하게 밝혀진 이종, 다른 종에서 옥시토신이 서로 교환이 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개도 사람과 똑같이 이전으로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개는 사람에 비해서 악성을 잘 참는다, 고통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검색 어떻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개도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개도 이제 P테스트가 있어요. P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어떤 재난에서 구조 활동을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참여했던 개들이 이런 그 미션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학적 변화와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상처받지 않고, 이 병원에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또 행동학적 변화를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걸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2025년부터는 좀 어떤 구조견이나 이런 이제 월킹북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좀 치료 지원을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사람이 이제 학명으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학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간과 개는 굉장히 수만 년 전부터 같이 공진화를 했습니다. 공진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고 진화를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2만 년 전에 무덤인데, 여기에 아주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그 무덤에 있는 그런 유골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무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만 년 전부터 사람과 개는 함께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데 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포유, 뭐 에머드라든지 그런 대형 포유를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걔와 함께 사냥을 하고 또 그 사냥한 사냥감을 걔들이 지켜주면서 이렇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고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들을 잘 지키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6차 개별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40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하고 생명체가 발생한 지 한 30억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5번의 개별종이 있었는데 5차 개별종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룡의 멸종입니다. 그때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 동물의 99%가 사망하게 된 5차 개별종이 있는데 지금은 5차 개별종의 기간이 2만 년 정도 되거든요. 공룡이 멸종하는데 2만 년 정도 시간이 가졌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멸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동물의 종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 공룡이 가장 가까운 5차 개별종에서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이 1억 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인류가 지구를 지배한 기간이 한 6만 년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은 만 년이 되기 전에 몇천 년 안에 동물과 사람이 다 멸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려동물을 치료를 하는 게 이 멸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 지구는 인간 중심으로 이 동물의 생태계가 재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서 이 생존에 성공한 많은 동물들은 이 협력 유전자라고 하는 이 다른 종과도 협력을 하고 같은 종끼리도 협력을 하고 이런 그 협력 유전자가 많이 다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존을 하는데요. 특히 이 유전자는 개와 고양이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보통 한 종에 지나는 최소 2만 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화가 되게 되는데 이 어떤 몇만 년의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유전자를 많이 지켜주는 것은 정말 이제 이 지구에서 이 동물들이 생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헬스라는 이 사람만의 치료가 아니라 이 동물들의 치료를 다 하나의 동물 보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실제로 동물을 치료를 하면서 이 치료 기법이 사람에게 베이스가 돼서 사람에게 많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훨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타적이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좀 이렇게 자기가 좀 편안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해야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6차 개별종을 일으키고 있는 생태계고 환경고 이런 데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반려동물을 우리가 많이 살려주고 치료해야지 사람들은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지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특히 개, 고양이 같이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행복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개와 고양이는 수만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공진하였고 덕분에 우리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 이 환경 파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2차 개별종을 일으키고 있고요. 동물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인간은 행복해지고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암센터는 아침에 회의하고 나서 구호를 이제 지구를 지키자고 하시는데 이 모든 선생님께서 단순히 이제 직원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동물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큰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ESG 경영을 하려고 해요. ESG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ESG는 E,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S, social, G, governance 해가지고 환경과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배 구조를 더 투명하게 하자 이런 개념인데요. 먼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그 플라스틱이 지금 해양 생태계 파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당장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보태가지고 기부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제가 좀 기부하고 있는 다시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는 세계 코끼리 보호 연구회에서 어드바이저이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코끼리도 아시아 코끼리로 굉장히 빠르게 개체수가 줄고 있어가지고 요 수의학적 어드바이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고 후원 금액은 만원부터 1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옆에는 이제 그 밍크고래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고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래 보호를 하고 있는 마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 여기에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울산분들이 많으시니까 잠깐 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당연히 고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는 것도 아실 거고 저도 이제 울산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해볼 때는 뭐 고래고기를 울산에 가면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울산에 뭐 고래고기 축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울산에서 지금 이제 포획이 되는 고래는 밍크고래입니다. 대형고래 중에서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고래고 좀 이렇게 폭염이라고 하죠. 고래를 잡는 이 폭염이 좀 쉬운 고래인데 이 고래들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래도 국가가 있습니다. 이 밍크고래의 나라는 제2타입의 나라와 5타입의 나라, 물론 사람이 붙이는 명명이죠. 이 제2타입과 5타입이 있고 제2타입이 우리나라 울산 근처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서식이 아니라 이제 요 철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래 포획이 불거지고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린 고래만 고기로 쓸 수 있는 나라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불법 포경 활동도 많고 그리고 그물에 고래가 걸리면은 배가 가가지고 고래가 이 물 위로 올라와서 숨 쉬지 못하게 질식사를 시켜가지고 고래 고기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좀 비윤리적이라는 포경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불법 포경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 포경은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요. 이 고래를 작사를 꽂아가지고 이 고래가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피를 흘려서 실현사가 될 때까지 쫓아다닌 다음에 고래 고기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고래가 숨쉬는 구멍에 작사를 꽂아가지고 질식사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래 고기를 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리신 분들이니까 고래 고기 많이 안 드시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고래 고기를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고래 고기가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밍크고래가 저희 이제 울산 근처에 있는 제2타입 밍크고래는 과학적으로 1년에 50마리 이상 포획이 되면은 몇십 년에 멸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거의 1년에 한 70에서 100마리 정도 포획이 되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4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능이나 저희가 이제 치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 팀들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좀 봉사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서울대의 수의 윤리학 천명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수의대 중에서도 거의 처음으로 수의 윤리학 교수님이 이제 부임이 되셨는데 그 교수님이랑 저희랑 같이 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동물 복지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이제 보라색 책이 지구의 인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천명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짧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구 주변에서 선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수단을 많이 만든 겁니다. 수단은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챌린지 수단과 혁신 수단 두 가지를 만든 건데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직원분들께서 개인의 성장이 됐든 병원의 성장이 됐든 많은 도전을 하시고 그 의미 있는 도전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당을 드릴까 합니다. 한 달에 이제 전시점에서 10분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챌린지 수당을 드릴까 하고요. 꼭 이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애자일 경영이라고 하는 걸 채택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건 민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 병원의 사명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식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동물을 살린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안에서 그 의사결정을 각 팀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혁신을 이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새로 들어갈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런 만성장애질환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치료를 진행하고자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들의 변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분변 뱅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지금 리더는 내과의 이지영 과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그 다음에 김예은 선생님과 이규영 선생님 그 과장님께서 함께 팀을 만들어 주실 건데, 이 그래프는 변 이식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설사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을 제가 따서 낸 건데요. 이 변이식이 굉장히 사악한 게 2009년에 어떤 60세 할머니 분이 폐렴 오셔가지고 항생제 주사를 맞고 한 8개월 동안을 계속 설사하셨어요. 몸무게가 25kg가 빠졌다고 하는데 남편의 변을 기증을 받고 설사가 바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사료부터 살아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동물에서도 변이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변이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성공률이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걸 좀 더 챙겨가지고 그 검사하는데가 선택이 돼서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균 구성을 좀 알고 이제 유해균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균 구성을 가진 변을 이식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문 이제 해가지고 변들을 모을 텐데, 변 주시면은 요 검사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 검사 무료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변이 좋은 변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변을 기준을 받게 되면은 변 한 번당 3만 원의 수당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이식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변을 좀 저희가 살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관련 공부하고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